도시나요. 길이 막혀 못 오시나요. 다 같은 고향 땅을 가고 그만 남북이 가로막혀 원한 천리길 꿈마다 너를 찾아 꿈마다 너를 찾아 38선을 떠난다. 산이 막혀 못 오시나요. 길이 막혀 못 오시나요. 다 같은 고향 땅을 가고 그만 남북이 가로막혀 원한 천리길 끝마다 너를 찾아 꿈마다 너를 찾아 38선을 떠난다. 아이고, 이 노래는 잘 안 불러보니까 가사도 희미하고 노래도 그렇네요. 아침에 이 생각이 나더라고. 눈 녹인 산골짜기에 꽃이 피는 날 철조망은 녹슬고 으쌰 총칼은 빛나 세월을 한탄하랴 서펄스 내보 대장도실서 이등병 목숨 바쳐 오양차 저리 아이고 눈 녹인 손벌선에 꽃이 피는 날 철조망은 녹슬고 총칼은 빛나 세월을 한탄하랴 선펄스 내보 대장도실서 이등병 목숨 바쳐서 고향차 저리 아이고 이 노래는 뭐 안 불러보는 노래니까 잘 안 되네.
아마 이거 38선에 보면 그 전두환 대통령께서 아마 처음으로 별을 달았을 때, 그러니까 대령에서 준장됐을 때에 아마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축하를 받고, 아마 그 당시에 뭐 장군 되면 대접이 많이 좋아지니까 그때 뭐 하사금도 받았을 거고 격려하는 말씀도 들었을 거고, 이제 그 자리에서 야 두한이 한 노래 한 불러봐라 이제 이렇게 했는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예 각하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38선의 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이 노래는 내가 잘 안 불러보니까 끝까지 잘 못 불렀으면 미안한데, 하여튼 첫 귀절은 그렇습니다. 눈 녹인 38선, 눈 녹인 산골짜기에 꽃이 피는 날. 뭐 이 첫 귀절은 그래. 아이고, 이렇게 뭐 사람을, 우리 전두환 대통령님이나 박정희 대통령님 다 이제 정확하게 봐야 되죠. 이런 사소한, 이런 일상적인 그런 그 모습들도 다 같이 봐야 되고, 이렇거나 말았거나 간에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을 제외한 11사람의 대통령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세계 경제 대국 이제 6번째 안에 이제 들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화도 세계 1위고, 신정 정치, 중산주의 정치가 이제 세계 최초로 허경영 신인님에 의해서 이제 펼쳐지기 딱 좋은 뭐 그런 토양을 지금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38선의 봄이라는 노래는 글쎄 내가 알고 있기로는 1958년도에 만들어진 노래 같은데, 그래 되면은 1953년 7월 달에 휴전 협정을 했으니까 한 5년 지났다고 봐야 되죠. 휴전 협정 끝나고 5년 뒤에 이 노래가 나왔어요. 눈 녹인 산골짜기에 꽃이 피는 날. 그러니까 5년 지났으니까 철조망에 이제 녹이 슬 수밖에. 철조망은 녹슬고 총칼은 빛나. 그 다음에 세월을 한탄하랴, 세월을 한탄하랴. 이 기절이 오늘 마음에 들더라고. 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가급적이면은 충돌 없이 살아야 되죠. 충돌 없이 살아야 됩니다. 마찰 없이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피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알리고 싶은 상황은 또 이렇게 알려야 되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총장님께서 뭐 현재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어떤 뭐 비방 같은 거를 하지 말라고 지금 얼마 전에 이야기를 좀 강조를 좀 세게 하셨어요.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영상은 우리 지금 일반 국가혁명당 카톡에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그런 카톡은 지금 거의 안 올리고 있다고 봐야 돼요. 거의 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제가 이제 자주 보는 그 카톡에 보면은 우리 국가혁명당원님들만 있는 그런 방이 있고 또 외부인들이 또 많이 있는 그런 방이 있어요. 거기는 내가 좀 한 번씩 이렇게 올립니다. 왜냐하니까 이분들은 아직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따르는 그런 분들, 그분들이 이제 쉽게 말해 국가혁명당 당원님들도 있지만은 아직 영 적어요. 한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 그 양산 서강정 위원장님께서 만든 방인데, 확실히 내가 모르는 사람 이름이 많고, 가명이 많고 막 그러는데 일반인들 같더라고.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좌우, 진보 보수를 관계없이 뭐 궁극적으로는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말씀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그렇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진보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우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고루고루 이제 올려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좀 자책인 진보적인 그런 내가 내용을 좀 이렇게 자주 올립니다. 올리면서 혹 인연이 또 되시는 분들은 허경영 총재님을 100억 만급 난조죠. 허경영 총재님을 한번 아련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100억 만급 숱한 시간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만나기가 어려운 이 허경영 총재님을 한번 아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은 아주 좋은 거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성공하는 것은 허경영 신인님을 아련을 하는 거예요. 아련을 하고 이제 그분이 말씀대로 축복을 받고 또 명패도 하는 거, 이것이 가장 최고의 것인데, 그래 하기에는 정말 난해한 과정이 있습니다. 인연이 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하게 되고, 못 하시는 분들은 또 수많은 세월이 흘러야 되지 않느냐. 한 천만 명 정도가 이렇게 백궁에 데려간다는데, 글쎄요. 앞으로 이제 총장님께서 강의를 앞으로 하실 날이 한 290년은 강의를 할 게 남아 있다고. 그때 가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소원은 그래요. 일단 이분들이 현재는 모른단 말이에요. 현재는 그 많은 대한민국의 똑똑한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정말 이 대한민국에 똑똑한 사람 많아요. 나름대로 무슨 대학교 나온 사람들, 대학도 말이지. 이렇게 좀, 수능 시험이 봐가지고 좀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이 가는 그런 대학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전문학교, 고등학교 졸업자들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세계 최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본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지금 현재는 그래요, 현재. 하루에 한 100여 명 찾아온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늘궁에. 또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 한 400~500명 이렇게 찾아오는데, 찾아가신 분들이 또 계속 가시는 분들이 많죠. 지난달에 가시던 분이 이번 달에도 가고, 그리고 이제 또 처음 오시는 분들도 간혹 또 이렇게 있고, 지금은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나가지고, 나는 이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지금 현재 한 1만 년 동안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윤회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가서는 모두 다 백궁에 갔으면은 수많은 세월이 지난다 하더라도 막 그래 갔으면은 그게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망. 지금 현재는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암만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전혀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거든요. 혹시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거의 가까웠단 말이야, 때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이렇게 화요 대담 때에 그 김장훈 박사 옆에서 있는 여성분이 물었다고. 얼마 한 두어 달 전인가 한 석 달 전에 물었다고. 총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에 그러니까 그것은 대협이 그렇게 했다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 때를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 되는 그 때는 말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2022년 3구 대선이 끝난 이후로 내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고. 뭐가 바뀌었느냐, 대통령을, 허경영 신인님께서 대통령이 반드시 되고 세계 황제가 되는 거는 그런 것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것은 더 굳어지죠. 틀림없는데, 3구 대선 전에는 내가 이불 안에 만세만 불렀단 말이에요. 그냥. 세계 황제 허경영, 누가 뭐라 그래도 세계 황제 허경영, 세계 대통령 허경영 이렇게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또 맞고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직접 투표하는 사람은 일반 우리 국민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의 마음이 모두가 이제 이렇게 허경영을 찍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꽉 차야 되고, 텔레비나 그 방송, 여기에서 지상파 방송 종방에서 틀었다 하면 허경영이 계속 나와야 된다고. 그때가 돼야 이제 진짜 되는 거라고. 또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정세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것은 지금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끌어 나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가만 보니까 이거는 일반 대한민국에서 아주 성성하게 깨어있는 몇 사람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확실해요. 그 제일 선봉에 선 사람이 변희재예요. 변희재 씨가 하는 말을 거진 다 듣고 있죠. 하루에 한 서너 시간 합니다, 이분이. 여러 방송에 나가가지고 여러 말씀을 하는 걸 거의 다 듣다 보면은 대략 흘러가는 방향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이 그렇게 멀지 않다, 가깝다 하는 것을 느껴요. 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가깝게 되는데, 혹시 대통령이 이제 되셨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람 5,200만 명이 한날 한시에 신인님이다 이렇게 알아보고 따르느냐, 그것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 그만큼 종교를 차라리 안 가진 사람은 빨리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존 선천의 종교 또는 강정산의 이런 가르침에 이렇게 매두몰신한 사람들은 그 정신을 깨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수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이 사람들이 다 백궁에 갔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것이 내 솔직한 심정이에요.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어떤 이권이라든지 먹는 것이 있다 이러면은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의 공천권 이런 거는 이제 공천만 받았다 하면 당선되는 구역이 많이 있거든요. 부산, 경남, 경북, 강원도, 서울, 강남 이런 지역에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 하면은 거진 당선이 된다고. 거진 당선이 된다고. 그만큼 거기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근 한 7, 80년 동안 그렇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정말 그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민주당
후보 받고 공천 받아가지고 당선되는 거는 거의 하늘의 별 따기고, 군소정당이 또 당선되는 것은 정말 그거는 하늘의 별 따기다 말이에요. 워낙 사람들이 기존 정당에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천권을 받기만 하면 당선이 되니까 이제 이걸 두고 이제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양보를 해버리면 편해버리잖아요. 아이고, 뭐 당신 하십시오 하면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트러블이 없는데, 어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을 두고 두 사람의 두 세력의 이제 이런 견해차가 난단 말이야. 그런데 한 사람의 견해가 맞다고, 그게 옳은 방향이단 말이야.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방향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 국민 또 여러 사람들의 전체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그런데 저쪽에서는 주장하는 것이 가만 보니까 저거는 완전 누구 말대로 난신적자다 말이야.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도둑놈 같은 사람이다 말이지. 강정산의 말씀 보면은 치세지인이 있고 난세지인이 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있고, 난세지인이 있다고. 이 세상을 막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의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탐기심하고 음기제해서 이상민생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탐기제, 재물을 막 늘리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돈을 막 이렇게 챙기는데, 돈을 챙기고 재산을 늘리는데 요런 데 이제 관심이 많고, 음기심이다 그랬거든. 음란하다 할 때 음자인데, 여자를 밝히는 거야. 여자는 남자를 밝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쾌락, 남녀 간의 쾌락을 그런데 밝히고 재물에 밝히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데, 이런 지도자를 만나면은 백성이 엄청 살기가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이제 치세지인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이 일신적으로 뭐 탕기심 은기제가 아니지. 음란한 그런 마음도 없고, 이 재물에 대한 욕심도 없고, 자기의 한 몸을 수고스럽게 해가지고 정말 촌음을 아껴 써가지고 말이지. 대통령이라면은 정말 시간을 분초를 아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머릿속에는 말이지 국민을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일체사심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서는 안 되거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변희재님은 자기는 정치에 뜻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언론계의 대권을 잡겠다 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언론, 뭐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것을 자기가 이제 세력을 키워가지고, 미디어 워치 세력을 키워가지고 조중동 이런 쓰레기 같은 언론을 싹 이렇게 멸종시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아가서는 전 세계, 아시아죠. 아시아에서 최고 가는 그런 이제 바람직한 언론을 이제 언론사를 하나 갖고 싶다. 아마 그래 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반드시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고 만나가지고. 그런 사람이 지금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 동참하라는 것은 아니고, 내가 동참하라 한다 해가지고 뭐 따를 사람이 뭐 한 명도 없지. 개미 한 마리도 안 움직이지만은, 우리는 이제 거기에 할 건 안 되고, 모르지 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내가 뭐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것은 틀림없고, 올 22일 날 큰 규모로 이제 윤석열 타도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외부에서는 그래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뭐 국가혁명당 당원님들이야 이제 관망을 하는 상태고, 총재님께서는 그런 운동에 이제 뭐 참여하라 말이 일절 없고 말이지,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어떤 좋지 못한 그런 은행은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아마 거기 이렇게 동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많은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 참여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태블릿에 대한 진실, 요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은 이제 곧 이제 터트린다고, 곧 좀 있으면 터트려요. 터트리게 되면은 대한민국에 그래도 허경영 신인님은 알아보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대학 이상 놓은 사람들이 많고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특히 윤창중 씨 같은 분은 뭐 그분 말씀대로 정치부 기자 생활을 현장에서 41년간 했고, 뭐 대학교도 졸업했지. 그리고 야, 이분이 고려대학인가? 윤창중 씨가 그 고려대학 출신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도 연수도 했고, 일본에 가서도 공부도 했고 그래요. 아주 그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거구, 우중에서도 거구다. 이제 요게 좀 흠이지. 딴 거는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또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지금 현재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 그거는 뭐 모든 정치 평론가들이 다 모르고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분한테 이제 그 변희재 씨가 이제 태블릿에 대한 진실이라는 책을 쓰고, 그것이 이제 전 국민에게 보급이 될 때 이분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할 거예요. 하게 되면은 뭐 윤창중 씨만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에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쉽게 말해서 고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뭐 신장식 씨라든지 노영희 변호사라든지 뭐 안진걸 소장 또는 뭐 김성애 씨를 비롯해서 뭐 박지훈 변호사도 있고 뭐 박진영 교수 뭐 이런, 표창원 전 국회의원도 요즘 이제 방송을 하니까 이런 분 쟁쟁한 사람들이 뭐 엄청 많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그 방송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유튜브 방송이지만은 떠들어서 하면은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돌멩이가 들어있어도 알게 된다고. 아, 이런 거구나. 이래서 세상이 바뀌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가깝다 이 말이에요. 허경영